시작합시다. 시작할게요. 넓이 보고 있었어요. 넓이를 구하는 것은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함수값이 큰 거 작은 걸 빼서 적분을 하자 그랬었고, 단일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그랬었습니다. 일단 그 관련된 얘기 몇 문제 풀고 하려고 봤더니 바로 2차네. 그럼 바로 설명하고 할게요. 주제를 바꿔요. 공식. 작년 얘기를 복귀하자면 1차 고사 때보다 2차 고사 때가 이과 기준으로 조금 더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움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 계산이 조금 짜증나는 스타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마 문과도 아마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좀 계산이 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시간 확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첫 번째, 제 기억에는 양성어의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공식 말고 다른 공식들도 많이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실전에서는 잡다한 것들이 다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 공식들의 유도 과정이 중요하지 외우는 게 중요치는 않아요. 지금 할 거는 외우십시오. 알겠죠? 지금 할 거는 외우십시오. 첫 번째, 2차 함수 얘기. 자, 노멀한 패턴부터 봅시다. 얘가 이렇게 x절편을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 x절편을 베타라고 하자. fx라고 했어요.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좀 심플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대로 이렇게 풀면 돼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의 fx, dx 이거를 가지고 놀면 되겠구나. 이게 시작인 거예요. 보시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정의대로 그냥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여기다 달게 마이너스 fx에다가 dx를 하시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자니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미적분어는 개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미적분 2로 가면 개형 그리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스텝을 이렇게 밟으면 돼. 첫 번째 스텝은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자야. 미적원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변수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fx가 0 되는 값이 a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a 오른쪽에 a 왼쪽에 함수값의 부호만 판단해보면 되잖아. 제 말 뜻 아시겠죠? 함수값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나온 값을 x는 뭐 네모라고 해보자. 이렇게 네모 전후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지세요. 따다는 출발을 할 거라고. 공식하기 전에 잠깐 개요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fx가 막 지랄맞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난 적분하고 싶어. 마침 fx가 0 되게 하는 이 지점이 c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딱 두 개 나눠서 풀면 된다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원래 fx를 정적분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면 될 테고, 넓이를 구할 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이 뜻이에요. 근데 얘를 통합해서 설명을 한 게 이거잖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가 있으면 절대값을 붙이고 dx를 할 거예요 라고 설명을 했던 거잖아. 절대값을 풀 때 0 되게 하는 지점이 c다 보니까 여기는 함수값이 여기 음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했던 거고, 함수값이 여기 양수되는 거니까 그대로 써야지 했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였었어요. 됐죠? 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제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절대값 함수를 그려서 넓이를 구해도 되겠구나. 야, 밑에 있는 걸 말아서 올려서 이렇게 가게 된 다음에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너를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요 함수 찾고 요 함수 찾아서 따로따로 적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말로 뱉은 이것들은 전부 다 미적분 2 얘기야.
개형을 그냥 그리기가 되게 불편한 경우야. 근데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다 보니까 개형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이론을 가지고 하시면 돼. 그런데 2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뭐 오늘 시간이 되면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공식으로 푸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얘는 교점의 x좌표 차이 2차 함수니까 세제곱을 하기로 했었죠. 외우세요. 3 곱하기 2를 떠올리세요. 분모 6이야. 곱하기 뭐 하기로 했지? 절대값 A 1했단 말이에요. 이 A는 뭐냐면 좀 정확히 얘기할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이 개수예요. 원래는 말이 되게 많잖아. 근데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fx가 뭐 ax 제곱으로 출발을 막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y는 0이잖아. x축이니까 연립해 봤댔자 x제곱의 개수는 건드리지 않죠. 안 건드리잖아요. 연립방정식 풀어 봤댔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x제곱의 개수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이 상태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교점 x좌표 차이 세제곱 3 곱하기 2 떠올려 6으로 나누고 절대값 a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도도 금방 해. 금방 하는데 외워봐봐. 예를 들어서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냥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할 때도 똑같이 써먹으면 돼요. 이렇게 x-1, x-3, dx를 하래요. 전개해서 적분한 건 이제 됐고요. 얘를 가만히 보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과 3이 x 절편이야. 이렇게. 그러면 정적분의 결과는 이 부분에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정적분이라는 것은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달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 마이너스를 달고요. 넓이는 교점 x좌표 차이 2가 되고 세제곱 3 곱하기 2 6으로 나누고 곱하기 절대값 a니까 x제곱의 개수 1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너는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값이 나옵니다. 라고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거?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가 x축이랑 노는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1차식이랑 붙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fx래 2차식이야. gx래 너는 1차식이고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이렇게 여기를 교점 x좌표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자. 그러면 뭐 배운 이론대로 쓰는 거예요.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함수값이 큰 거 gx에서 함수값이 작은 거 fx를 빼요. 걔를 적분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된 거죠?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시면 되는데 또 물론 뭐 차함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넓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차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긴 될 텐데 일단 여기는 뭐 차함수는 잠깐 생략을 하고 전적분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이 차함수의 그래프는 f에서 g 뺀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일단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가자고. 됐죠? 근데 얘도 공식을 쓰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는 x제곱으로 출발을 할 거고 뭐 ax 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여기는 1차식이야. 근데 교점의 x좌표는 베타랑 알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작은 똑같아. 교점의 x좌표 차이 세제곱을 하고 3 곱하기 2를 떠올려 6을 나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건 절대값 a가 똑같은데 얘도 원래 a의 정체가 뭐라 그랬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에서 나온다 했던 것 같아. 방정식에서 나온다고. 근데 2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해 봤댔자 x제곱은 건드리지 않지 않아요? x제곱의 개수는 안 건드리잖아요? 안 건드리니까 얘는 그냥 x제곱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3번 하러 갈게요. 3번은 이제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동시에 나와 있는 경우 좀 엎어져 있는 거 할까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하죠.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여기 알파라 하고요. 여기 베타라 했어. fx가 뭐 할까 이거는 3x제곱 할까요? 3x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이고 여기는 gx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하는 놈이라고 뻥을 치죠. 이렇게 뻥을 치죠. 그럼 얘도 그냥 푸는 것은 다음과 같아.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합시다. 이거예요. 그냥 적분합시다. 그러니까 걔를 해보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함수값이 큰 건 g니까 gx 저 구간 안에서 fx 작은 것을 뺐죠. 걔를 적분하러 가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모든 넓이 문제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걔도 똑같이 그냥 공식 써요. 교점의 x좌표 차이 그거의 세제곱 6으로 나누고 얘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냥 절대값 a로 하기 좀 불편해. a가 뭐라 그랬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최고 차항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x제곱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3x제곱으로 출발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를 옮겨지는 순간 4x제곱으로 바뀌지 않니? 여기는 4를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a라는 것이 2차, 2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절대값까지 포함해서 x제곱 개수의 차이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는 양수니까 절대값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x제곱 개수의 차이 2차랑 2차랑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